미국 상원 의원들은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김정은에게 정권과 주민들을 위한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김정은에게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7명이 미북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0%에 그쳤고 68%가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일본의 나리타 국제공항은 신속한 입국 심사와 보안 강화를 위해 자동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게이트를 다음 주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게이트는 여권에 기록된 얼굴 사진 데이터와 입국자 얼굴을 대조해 동일 인물임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게이트가 열리게 됩니다.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 ILO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등을 국제적으로 금지하는 새로운 조약을 만들 것에 합의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는 성폭력과 성희롱 등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타이의 전 국군 병사들도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경위로 미루어 북한이 간단히 핵을 버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이는 한국전쟁에 6,326명을 파견했고 1,30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선진 7개국 순회회의가 캐나다 동부 샤를보아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순회회담 선언은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첫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방침에 합의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북한의 비핵화 방식은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제 조율을 총괄해온 폼페오 국무장관은 정상회담에서 최종 결정되길 기대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We've got to make bold decisions, and I'm hopeful that Chairman Kim Jong-un is prepared to make that decision for his country. A big shift. 미국의 전문가들은 비핵화 방식은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합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합의 이후 실행 단계에서 갈등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세부 방식과 속도 문제에서 북한의 동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The agreement out of June 12 is the beginning of more conflict. I want peace. I want eventual denuclearization. That's pretty easy to say. Making that happen is much harder. 비핵화 비용도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비핵화 관련 비용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요구할 것이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비핵화 협상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There's going to be a point where there might be deadlock. Lower level officials can begin talking about the really hard, difficult aspects of what steps need to come next. 전문가들은 비핵화 합의 도출 이후 후속 절차 이행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철저한 이행을 위한 북한의 약속을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오클랜드 한인회는 지난 토요일 임시총회를 열어 이형수 감사 후보에 대한 추인을 위한 찬반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임시총회에는 380여 명의 교민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투표 결과 이형수 후보에 대한 찬성표가 107표, 반대가 116표, 무효가 8표가 나왔으나 투표자 수와 투표 수가 일치하지 않아 특별위원회를 열어 추인 문제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는 대리인의 투표 가능 여부에 대한 문제와 후보자에 대한 소견 발표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비밀 투표로 하시고 싶은 사람 손 들어주십시오. 기권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확실하게 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감사가 뭐냐 이거야. 이렇게 중요한 자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 후보 추인을 받는데 인사는 시켰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이 딱 한 달입니다. 6월 9일. 제가 한인의 감사로서 위촉을 받아가지고 한인의 회계를 제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2012년도에
한인회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71,200불을 도네이션 했습니까? 자, 여기 한인회장, 그때 담당자, 이 질문에 답변해야 합니다. 2014년 62,222불을 도네이션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2014년 5월 15일 날 42만 3천 불을 김성희한테 줄 빚이 있다고 추인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때 사기 추인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한인에 관심이 있다면 한인의 회계 보고서가 매월 한인의 웹사이트에 오르고 있습니다. 맞죠? 제가 한 달 동안 한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장부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차리티스 서비스라는 내무부 소관입니다. 거기에 보고한 것과 한인에서 매월 올리는 그 자료와 비교를 해서 제가 회계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입력해서 분석한 결과 이게 맞질 않습니다. 그러면 보고한 게 맞습니까? 한인의 웹사이트에 올린 게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걸 믿어야 됩니까?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제가 꼭 누구를 전임자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걸 캔다, 그게 아닙니다. 전통을 세우고 앞으로 정말 투명한 한인을 위해서 제가 봉사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인의 통장이 23개입니다. 왜 23개가 있어야 합니까? 저기 아까 통장에 20몇 개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아마 우리가 12년인가 20몇 년 됐잖아요. 그 전에 통장 사용했다는 거를 해가지고 제대에 와가지고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해가지고 이 통장 해가지고 이쪽 저쪽 다 있어가지고 어떤 거는 한인회관에 꼭 써야 되는 것 때문에 전임 회장도 돈을 못 썼어요. 그런 거를 정리해가지고 한 거에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어디지 우리가 돈 빚 갚는데 등등 했는데 자꾸 지금 이 오늘날은 아니고 계속 얘기는 누가 이거 들리더라고요. 실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2014년 6만 불, 그래, 220불 답변해. 잘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당신이 얘기하는 게 답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했던 게 아니라는 거는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에 투표 저기 이거 찬반에 대해서 무효까지 해서 198로 돼 있는데요. 이 숫자하고 투표자 수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또 이 박스에 이름을 썼는데요. 이중으로 두 번을 해서 써서 내지는지 지금 그것도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아까 우리 전 선거관리 위원장님이 그 박스를 보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투표자 수는 3명인데 투표 용지가 198로 나왔습니다. 이게 차이점이 이게 플러스 5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금은 발표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지금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과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오클랜드 중심부 주택의 20% 정도가 외국인에게 팔린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에게 부동산 매매를 금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데이비드 파커 무역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이 발표한 부동산 매매에 대한 최근 자료에 대해 파커 장관은 외국인의 투자가 오클랜드에 가장 많이 몰리고 있고 그중 주택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올 1분기 뉴질랜드의 주택 매매를 보면 외국인이 매입한 것은 전체의 3%를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오클랜드 지역의 경우 외국인이 매입한 주택은 7.3%였고 퀸스타운은 9.7%가 외국인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이테마타 지역에서는 450채의 주택이 외국인에게 팔렸는데 이는 전체의 19%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국회는 뉴질랜드에 집을 사두고 외국에서 생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인의 암 발병률이 인구 비례로 볼 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인의 암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542.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호주의 743.8명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발병률이고 다음은 미국으로 532.9명, 네덜란드 477.3명, 룩셈부르크 455.4명 순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자료는 글로벌 질병연구라는 조사에서 밝혀진 것으로 암과 관련된 가장 권위 있는 자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뉴질랜드인이 백반증과 함께 멜라노마 피부암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매년 2만 3천여 명이 암에 걸리고 있고 이들 중 9,500명 이상이 숨지고 있어 사망 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환경법원은 토드 프로퍼티가 14억 달러를 들여서 오클랜드 북쪽 노스쇼어 오쿠라에 고급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을 거부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주택개발업체 중 하나인 토드 프로퍼티는 오클랜드 북쪽 우유곽에 130헥타의 농촌지역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토드 프로퍼티가 계획하고 있는 2,000가구 규모의 롱베이 프로젝트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드 프로퍼티의 오쿠라 본사는 이전에도 오클랜드 의회에 1,000가구의 주택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으나 역시 거부당한 바 있습니다. 환경법원은 오쿠라 지역은 뉴질랜드의 토종 조류가 서식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환경이기 때문에 도시화로 인해 이러한 환경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ANZ와 ASB 은행은 로워허트에 위치하고 있는 퀸스게이트 쇼핑센터 지점을 지진 우려 때문에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지진 전문가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로워허트 쇼핑몰 중에서 30% 정도는 내진 기준 34%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ANZ는 이에 대해 지진에 관한 안전성이 기준치를 밑돌고 있다는 이유로 로워허트 지점을 폐쇄했습니다. 한편 ASB 은행도 이러한 보고를 받고 퀸스게이트 지점을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직원들은 다른 지역 지점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클랜드 한인회에서는 90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경로 잔치가 열렸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한인의 강당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정말 우리 이 오클랜드에는 정말 장수 마을이 되는 그야말로 100세 시대를 여는 그 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초고령 어르신 뭐 이렇게 생신잔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초고령이라는 말이 왜 90 우리로 하면 9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초고령이라 이랬을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우리로 하면은 상수, 그 100세 이상을 상수라고 하는데 100세 이상은 돼야지 최고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세까지는 물론이고요. 우리가 천수라는 얘기를 가끔 하는데 하늘이 내려주신 수명이라는 뜻입니다. 그 천수가 실제로는 한 120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건강하고 그렇게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다른대로 다들 저 건강의 비법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좋은 공기 속에서 좋은 이웃들과 같이 이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잔치는 뭐냐? 음식을 차려놓고 모여서 맛있게 손님을 대접해서 먹는 것이 잔치입니다. 그러니 오늘 오신 분은 음식을 맛있게 잡수고 또 즐거운 이야기도 하고 원래 잔치집에서 와서 상을 벌려놓고 나면은 잔치 이렇게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것이 잔치니까 그건 점잔을 뺄 때가 아닙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단역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네. 여러분 이 시각 우리 마지막 가는 인생에 석양에 넘어가는 해와 같은 그런 시입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000년도에 독립보감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나이를 적은 거 있는데 거기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나이는 43,200일에 계산을 해보면 약 120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수명인데 이렇게 많은 수명을 가고 앞으로 살게 되는데 과연 우리들이 사회적으로 고령사회를 보장이 되어 있지 않고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런 사회에 살아보지 못한 시대에 어떻게 적응해 살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게 우리 여기에 모신 노인들의 과제입니다. 노인의 회장으로 한 몇 년 동안 봐왔지만도 오늘 같은 이런 날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또 여기 할머니 여러분들 또 할아버지 여러분들 할아버지들은 아마 많이 못 오신 것 같은데 사실상 오늘 그 회의 자체가 우리 노인들 우리 노인회원 한에서만 사실상 우리 남자분들은 우리가 초대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못 오신 것 같고 그렇지만 야간 오늘 행사를 아주 참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둘, 셋. 박수! 사진 촬영해 주시고요.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한통역에서 준비한 사진 그림 한 점입니다. 그만하십시오. 예. 선물이 좀 많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 생신 잔치 먼저 너무 축하드리고요. 예, 옛날부터 저희 한국에서는 효도가 만행의 근원이라고 할 만큼 저희가 이제 살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 여기 어르신들 앞으로도 건강하게 장수하시면서 저희 후손들이 효도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저희 후손들이 살아갈 때 삶의 지혜와 또 사랑을 또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희 어르신들 생신잔치 축하드리고요. 네, 저희 어르신들 사랑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떡국하고 전하고 잡채하고 우리나라에서 잔치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그런 요리를 가지고 왔는데요. 다 드시면 됩니다. 오늘 오클랜드 한인회가 탄생하면서 오늘 이런 자리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90세 이상 어르신들께 정말로 제가 성의를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오늘 금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금운동 전환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자, 두 분 저기 앞에 카메라 앞에 쓰시고요. 카메라 앞에 쓰시고요. 네. 여기는 언제 사셨어요? 응? 오클랜드 언제 사셨어요? 여기는 언제 오셨어요? 언제 나왔냐고? 네, 뉴질랜드에 언제 오셨어? 뉴질랜드? 네. 여기 온 지도 20년 넘었어. 만고왕관 율량할지 삼신 사입 어때매로 일본의 이방장과 삼룡주 이하이년 득장짓고 통화할 수
뉴질랜드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